김용민 브리핑. (2017년 1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쏠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6일 전날 4월 15일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또 국가정보원장 남재준이 사과했습니다. 어떤 건으로? 국가정보원이 탈북자인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조작된 증거를 내밀었다가 발각됐고 법원이 이를 확인해 준 건으로 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 사건에 이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국가정보원 소유의 배로 강력하게 의심되는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우연한 일일까요? 한편 그날 박근혜의 사과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박근혜의 말은 국가정보원이 증거를 조작해 M1 국민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점을 사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엉뚱하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또 국정원의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만을 지적했습니다. 2014년 4월 15일 KBS 9시 뉴스 리포트 들어보시죠.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 하루 만에 남재준 국정원장은 기자회견을 자청해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주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취임 후 공식 석상에서의 4번째 사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과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이 뼈를 깎는 환골 탈태에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발 시엔 엄중 문책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일이 있다면 반드시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국정원의 잘못된 관행?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증거 조작이라는 범죄 행위, 이건 그간의 국정원의 관행이었다라는 말은 아니었을 테고요. 국정원의 철저하지 못한 관리 체계의 허점? 이것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증거를 엉성하게 조작해서 이렇게 걸렸느냐? 라는 질책으로 들립니다. 확실한 것은 이튿날 세월호가 침몰하고 정부가 구조를 안 해서 305명이 희생됐고 이로써 국가정보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간첩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전대미문의 국가폭력, 국가범죄는 감추어졌다는 점입니다. 4월 15일과 4월 16일의 수상한 흐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광고 듣고 김용민 브리핑 1부 시작합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의 3가지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여성 여러분, 골반이 삐딱하면 허리가 아파요.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에도 역시 바디로직.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의 가치. 의료비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 바디로직은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합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이미 고발뉴스에서 이상호 기자가 보도했습니다만 최순실 씨의 아들 최재석 씨가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스위스로 거액을 빼돌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누구 돈이었겠습니까? 한편 최순실과 그의 어머니인 그러니까 최재석 씨에게는 계모인 임선희가 아버지를 독살했다 이렇게 증언했었지요. 고발뉴스와의 대담 일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윤회가 쇼당을 보자. 정윤회 씨가? 네. 재밌다. 네. 다 죽을래? 아니면 쇼당 벗고 갈래? 그래, 우리 누나하고 우리 형, 페케나 형은 내 무릎하고 붙잡고 이거 쇼당 봐야 된다. 난 다 죽는다. 아버지도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누나랑 막. 박근혜가 작년 맨부커상을 받은 한강 씨에게 축전 보내는 걸 거부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강 씨는 자기가 모시는 국민이 아닌 것입니다. 한편 최순실이 교과서 국정화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역사관이 없다면 다른 나라에게 지배를 받는다. 이게 박근혜가 한 말인데 최순실이 써준 거였습니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가 싶네요. 대통령 전 자문의가 세월호 참사 직후 시점에 박근혜의 얼굴에 남은 흔적은 리프팅, 즉 시술이 맞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SK텔레콤과 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아달라고 KT 회장 황창규가 이 사람과 만났을 때 넣은 민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박근혜입니다. 한편 박근혜와 최태원이 사면을 거래한 교도소 녹음 파일을 특검이 입수했습니다. 최태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꽂아줬죠. 오늘 귀국하는 반기문 엉덩이 꽁지에 불이 붙었습니다. 미국 검찰 기소장을 KBS가 입수했는데요. 반기문의 동생아들, 즉 반기문의 조카인 주현 씨가 가족의 명성을 이용했다. 이렇게 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보수의 구원투수, 알고 보니 구태투수였습니다. 최태민이 생전에 스위스로 거액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대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의 해외 차명 재산을 뒷받침하는 정황입니다. 이걸 독일 수사당국이 추적하고 있는데
이미 이 내용을 갖고 고발뉴스와 인터뷰를 했던 최순실의 이복 오빠 최재석 씨는 한국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최순실의 독일 은닉 재산은 3발의 피에 불과하고 스위스에 가장 많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985년부터 종잣돈이 스위스에 있었기 때문에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 이 재산이 수조 원대로 불어났을 거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의 최재석 씨 인터뷰 추가로 보지요. 최재석 씨는 최태민이 돈을 모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버지가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전두환에 대한 복수심이 생겼다. 그래서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1조 원을 목표로 돈을 모았다. 영남대 재단의 재산을 팔거나 청와대에서 갖고 나온 돈이거나, 그런데 돈을 모은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러다가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아버지는 나에게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 건 무리인 것 같으니 돈을 돌려드려야겠다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 타살당한 것이다. 계속해서 한국일보의 최재석 씨 인터뷰 보도입니다. 최재석 씨는 자신의 아버지인 최태민이 모은 그 돈을 노린 당시 부인, 즉 최재석의 계모인 임선희로부터 독살당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임선희의 딸이 최순실이지요. 당시 중국에 있던 최재석 씨는 아버지가 1994년 4월 이후 연락이 끊기면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2개월 후 최재석 씨가 귀국했지만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암매장된 이후였다고 했습니다. 최재석 씨는 당시 박근혜의 집으로도 갔는데 박근혜도 사망 사실을 모르고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한 기업 회장으로부터 최태민이 4월 18일에 사망했고 이미 깡패들이 와서 그를 매장했다는 증언을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맨 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 씨에게 축전을 보낼 것을 대통령 박근혜한테 건의했지만 박근혜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는데요. 결국 축전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김종덕 장관 명의로 발송됐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강 씨는 5.18 민주화 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썼다는 이유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특검은 한강 씨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을 박근혜가 축전을 거부한 이유로 보고 있는데, 그럼 박근혜도 블랙리스트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최순실이 국정역사교과서 문제에도 개입한 정황이 박영수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최순실이 2015년 10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앞두고 작성된 대통령 말씀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순실은 말씀 자료에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지 않으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직접 수정해서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한 최순실 소유의 태블릿 PC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박근혜는 최순실이 수정한 부분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7일과 21일에 대통령 박근혜의 왼쪽 턱에 시술 흔적이 발견됐다고 JTBC가 보도했었죠. 그런데 박근혜의 피부 자문이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정기양 교수가 2014년 4월 21일에 나타난 박근혜 얼굴의 주사바늘 흔적은 리프팅 시술을 받은 것이 맞다, 이렇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술한 지 며칠 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월호 참사 전날인 15일이나 당일인 16일 아침에 박근혜한테 리프팅 시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JTBC가 추가로 보도했습니다. 황창규 KT 회장이 지난해 2월 대통령 박근혜와의 독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SK텔레콤과 CJ 헬로비전의 합병을 막아달라 이런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에 성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던 SK와 CJ의 합병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합병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실패로 끝났습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KT는 SK와 CJ의 합병 반대 논리를 담은 보고서를 전경련과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동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의 이권을 챙겨준 KT가 최순실의 위세를 이용해 경쟁사업체의 합병을 가로막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5년 당시 수감 중이던 최태원 SK 회장은 8.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납니다. 그런데 정부의 특별사면 공식 발표 사흘 전에 최태원 회장은 교도소에서 사면과 관련된 대통령 박근혜 측의 요구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면을 해줄 테니 경제 살리기 등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였는데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입수한 것입니다. 특검에 따르면 SK 수팩수 추구협의회 김영태 위원장은 2015년 8월 10일 복역 중이던 최태원 회장을 찾아가 박근혜가 사면을 하기로 하며 경제 살리기 등을 명시적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특검팀은 특별 사면에 대한 보답 차원으로 SK 쪽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총 111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장악했다는 증거가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이의 통화 녹음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안종범 전 수석은 정동춘 이사장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통폐합할 예정이며 대통령 박근혜도 최순실에게 말해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검찰 측은 안종범과 최순실이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 해산의 전 과정을 주도하면서 개입한 정황이 확인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봄 미르재단의 이성한 전 사무총장을 조사했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김형수 미르재단 초대 이사장이 이 같은 내용을 검찰에 진술한 것인데요. 민정수석실이 일찌감치 최순실의 존재와 미르재단의 문제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국회 청문회에서 최순실을 모른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위증죄 하나가 잡혔군요.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 씨는 문서를 위조해 사기를 친 혐의로 경남 기업에 59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뉴욕 연방검찰이 바로 이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반기상 반주현 부자를 기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검찰, 미 법무부는 물론이고 FBI 국제부패 전담반까지 장기간 합동 수사한 끝에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당국이 그만큼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인데 미국 연방검찰 기소장에는 반기문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방검찰은 기소장에서 반주현 씨가 경남 기업의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가족의 명성을 이용하려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가족은 누구냐? 바로 반기문 총장 아니겠습니까? KBS의 보도였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귀국하지요. 인천국제공항에 의전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이 반기문 전 총장 측으로부터 특별 의전을 요구받았지만
전직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예우 규정이 없어서 이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겨레는 반기문 측이 공항 귀빈실 사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반기문 측 이도운 대변인은 귀국과 관련한 의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말했었지요. 귀빈실 사용쯤은 의전도 아닌 모양입니다. 부산 LCT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영복 LCT 회장으로부터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에게 수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지난해 12월 배덕광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5천만 원가량의 5만 원권 여러 묶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배덕광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배덕광 의원은 검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아이고 머리야, 이 나라가 아주 난리네 난리야. 정병장님 머리 아플 때는 존바라 TV 모르세요? 뭐? 존바라? 오인용, 다이묘전설, 후레시아, 홍수구락부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신작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 채널이에요. 와, 그런 게 있어? 유튜브에 가서 존바라만 딱 치면 나와요. 야, 바로 가서 봐야겠다. 뭐라고? 존바라요, 존바라.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장시호가 특검에다는 순실이의 또 다른 태블릿 PC에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그 야동이 있답니까? 네? 그 야동이라 하시면 그 야동, 주진우가 있다는 야동, 그 야동이 있기는 하는 겁니까? 왜? 보고 싶어? 아니요. 아유, 그 끔찍한 걸. 아니, 카카, 왜 때리십니까? 얼굴에 극혐이라고 써 있어서, 응? 야, 야동도 일종의 예술인데 왜 그렇게 가리고 그래? 아니, 그 야동이 무슨 예술입니까? 무단 도취이지. 그리고 그렇게 예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블랙리스트가 웬 말입니까? 아니, 나라가 있고 예술이 있지. 반체제, 반정부 세력의 예술까지 어떻게 다 인정하나? 카카, 송강호, 김혜수도 반정부 반체제입니까? 심지어 새누리당 공천 신청을 한 문화계 인사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더군요. 친박만 국민입니까? 그런가? 카카, 세계 3대 문학상인 맨 부커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도 거부하셨다고 하는군요. 그 옹졸함과 유치함은 하늘을 찌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어, 이 씹새끼야. 카카, 한강 씨의 아버지도 소설가인데요. 누군지 아십니까? 알지. 1번 한수산, 2번 한승원, 3번 한민구, 4번 한용운, 5번 한대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7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이메일 주소와 정답, 사연을 적어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부 마지막 순서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살이 꽉 찬 데다가 맛까지 끝내줘. 일본 바이어들이 환장하며 찾는다는 최고급 러시아 냉동 대게.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보고용. 에? 서면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지금 모든 국민들이 여기저기서 닭을 씹어대고 있어. 야, 너까지 나를 닭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킹 닭갈비를 씹고 있다고 합니다. 닭갈비, 이젠 전혀 새로운 맛을 경험하세요. 킹 닭갈비. 일반 맛, 짜장 맛, 파스타 맛까지 최고의 재료에 가장 건강한 국내산 닭고기는 기본이죠. 밥 반찬으로, 다이어트 요리로, 그리고 술안주로 11번가 옥션, 지마켓, 스토어팜에서 킹 닭갈비를 검색하세요. 건강한 몸, 건강한 피부, 건강한 화장품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은 눈에 들어가도, 상처 위에 발라도, 혹은 아이들이 실수로 먹더라도 괜찮아야 한다는 목표로 95% 천연 원료 함유에 도달하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수아비스 화장품에서 2017년 신년맞이 감사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1월 한 달간 화장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상품권을 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수아비스 화장품을 검색하셔서 상품권을 받아가시고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화장품을 나누세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수아비스 화장품.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요새 뭐 청문회 나가고 검찰 조사받고 또 특검에 이제 곧 피의자로 소환되고 그래서 정신이 나간 모양입니다. 네, 저도 이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제 연합뉴스가 단독 마크를 달고 기사를 낸 건데요. 예. 사실은 제가 이 기사를 못 보고 있었는데 저희 국장이 메신저로 링크를 보내왔어요. 저희 국장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남을 이해하는 아량이 되게 넓어요. 어느 정도냐면 네. 그 박근혜가 말하는 어법을 보면 한심하잖아요. 예. 이게 그게 저게 그러니까 저러니까 이러니까요. 근데 저희 국장은 그게 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건 뭐 거의 간디 수준의 그런. 그렇죠. 예, 노벨 평화상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또 생각해보니까 간디처럼 생겼네요, 보니까, 우리. 네, 이정무 국장께서. 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진보적인 것과는 별개로, 사람에 대해서는 뭐 비아냥거리거나 이런 게 일절 없고요. 예. 그리고 항상 차분하게 상대를 최대한 인정하면서 논리로 풀어가는 친구인데, 어제는 이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대사가, 야, 이 정도면 역대급 아니냐?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정무의 언어로는 역대급 아니냐인데 이게 일반 사람들 언어면 쌍욕이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45년 동안 배려와 아량으로 평생을 살아오신 국장께서 이 기사를 보고 기가 찼던 거죠. 본인도요. 네. 저도 링크를 열어보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진짜 제대로 돌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기사가 뭐 하도 황당해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조차 못 느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기사 제목은 이재용 삼성 합병 내가 그때 반대 안 한 이유를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니 이것도 웃기죠? 그 바보 전략을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그 시간이 언제냐면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문제에 대해서 이재용이 작년 11월 13일에 청문회 전에요.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한 발언을 연합뉴스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요 발언 뒤에 이제 바보 전략으로 돌아선 거죠.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1월 13일에 이재용이 검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결정을 했느냐? 그랬더니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사장들이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회사 사장들이 이재용 앞에 와서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너무 크니까 합병 꼭 해야 된다고 열심히 이재용을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설득이 돼서 합병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패션회사 놀이동산 하고요. 건설 무역회사하고 합병을 하면 시너지가 난다는 헛소리를 두 회사 사장단들이 했다는 건데요. 예. 어떻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 사장들이요. 뭐 건설회사 노동자들이 힘들고 심신이 지치면 에버랜드 자유이용권을 줘야 됩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건설의 현장 노동자들의 유니폼을 제일모직이 패셔너블하게 만들어서 사기를 올립시다. 뭐 이랬겠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보고를 두 회사 사장이 했을 리가 없잖아요. 만약에 진실로 두 사장들이 자발적으로 그 합병을 결정을 해서 이재용한테 보고를 했으면 이재용은 설득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해고를 시켜야죠. 그 사장들을요. 그렇죠. 그런 헛소리를 하는 사장들을요. 예. 더 황당한 건 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요. 이재용이 검찰 수사 받는 과정에서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기는 싫지만 검찰은 수사를 하는 조직이고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꽤 똑똑한 엘리트 집단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일반인인 제가 들어도 이재용 말이 얼마나 헛소리인지 금방 드러나는데 검찰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는 건 이재용이 검찰을 너무나 얕잡아 봤다는 겁니다. 주장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물론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재용이 두 회사가 합병을 한 건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조 원을 공짜로 먹기 위해서였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거짓말을 해도요. 최소한 검찰이 듣기에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고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논리 정도는 거짓말로라도 개발을 해 가야 앞뒤가 맞는 건데 검찰에 가서 그건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양사 사장들이 결정한 거예요. 이렇게 책임을 돌려버렸습니다. 당시에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주식을 10조 원어치나 들고 있었던 제일 중요한 계열사였고요. 제일모직은 이재용이 최대 주주였던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였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제일 중요한 두 회사를 합병을 하는데 그 두 회사 합병을 오너인 이재용이 내가 결정 안 했다 이러면 그걸 검찰이 믿겠냐고요. 그게 사실이면 이재용은 오너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재용과 그의 측근들이 초창기 수사 때 요 정도 변명을 하면 검찰 수사는 너끈히 돌파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건데 그러면 이재용과 삼성의 핵심 인력들은 심각한 멍청이거나요. 아니면 한국 사회를 심하게 깔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회가 좀 됐어요. 저는 그동안 삼성과 그 안에서 연봉 수십억씩 받는 변호사들, 회계사들, 이 참모들의 능력에 대해서 좀 과대평가를 해왔는데 이제 보니까 얘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맞은 위기를 아마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재용 구속이 박근혜 구속만큼이나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삼성전자 본사에 가서 이재용 구속을 외치면서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건 아마도 민주노총 노동자들께서도 저하고 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겠죠. 이재용 구속이 한국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검이 오늘 이재용을 소환한다고 하는데요. 삼성이 지금 굉장히 당황해하고 있다고 해요. 부디 특검이 한국 사회의 오랜 수건이죠. 잘못된 경영권 승계를 한 이재용을 구속하는 그 수건을 꼭 해결해 주기를 고대합니다. 박근혜도 지금 같은 전략을 쓰고 있잖아요. 바보 같은 답변 전략. 근데 이게 어떻게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요. 저도 브리핑 들으면서 최순실도 그렇고 아니 헌재 판결에 안 나오는 저 또라이 짓을 왜 하는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똑똑치 못한 건지 아니면 참모들이 개판인 건지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그 한국 사회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 뭐 수사 받아준 성의를 봐서라도 그만하지 이렇게 알아듣기를 바랐던 것은 아닌지 싶은 생각도 정말 오만한 멍청함 같아요. 오만한 멍청함. 오만의 끝이 멍청함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참 이재용 회장이 감옥에 들어간다면은 그 삼성 승계 작업도 상당히 지척되겠죠? 그럼요. 아마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이 뇌물이었다라고 판명이 나면요. 삼성물산 주주들이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주총회에서 패배했던 엘리언 매니지먼트는 ISD 그러니까 한미 FTA를 통해서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합병 자체가 무효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늦춰지거나 무산되거나 아주 큰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 어떻게 됩니까? 뭐 성실하게 살아야죠. 이재용 지배에서 벗어나서 착하게 좀 살아야죠. 이제는. 그러면 이재용의 지배력이 사라지게 된다? 제 생각에는요.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영원히 못 돌아가시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마침내 돌아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이고, 참. 뭔가 결단을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이건희 회장님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가 됐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대표적인 사회학자인데 이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럽 지성의 최고봉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분은 아니까요. 무식하시다니요. 왜 그러십니까? 정말입니다. 박사시면서요. 짜장 박사입니다. 정말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근데 어쨌든 이 유럽의 별이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바우만이 9일 현지 시각이죠. 영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학자였고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또 현대인 이걸 분석하는데 정말 놀랄 만큼의 아이디어와 연구 업적을 남긴 학자입니다. 그리고 업적이 너무 방대해서 이건 진심인데 저 따위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석학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기본적으로 사회학자고 철학자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사상을 제가 전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 내심으로는 신청곡 같은 건데요. 이제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요즘 제 마음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정선태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기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경제와 관련된 부분만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의 책 중에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초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이 책의 부제는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나에게 던지는 질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그 자본주의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또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왜 극복이 어려운가, 이게 제 오랜 고민인데요. 예. 이 책은 이런 제 고민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고 영감을 주고 아이디어를 준 책입니다.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바우만의 여러 해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기본적으로 바우만의 전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같죠. 신자유주의가 창궐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너무너무 불평등하고 매우 폭압적인 사회다. 예. 이렇게 전제를 해요. 그래서 바우만은 80대 20? 아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99대 1? 아우,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기엔 99.9대 0.1 이렇게 규정을 해요. 예. 너무나 비정상적인 사회라는 거죠. 그런데 왜 99.9나 되는 사람들이 이 불평등하고 말도 안 되는 폭압적 사회를 뒤집지 않고 인정하고 사느냐를 성찰을 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뛰어난 아이디어를 말하는데 저한테 가장 큰 영감이 됐던 대목은 이겁니다. 낙수 효과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부자들과 대기업이 잘 살게 되면 떡고물이 밑으로 줄줄 흘러서 우리 같은 민중들도 잘 살게 된다. 이런 헛소리인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헛소리인 걸 떠나서요. 바우만은 이 시스템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낙수 효과라는 건 이제 컵을 탑처럼 쌓아두는 겁니다. 뾰족하게요. 예. 그 다음에 맨 위에 컵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첫 번째 컵에서 차면 넘쳐가지고 밑으로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사람들이 차례로 받아먹는 건데 낙수 효과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그 모델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 컵에 물을 부으면 위에 컵이 너무나 커서 밑으로 안 흐른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컵들을 쌓아놓은 탑을 전제를 하면요. 사람들은 은연중에 탑이 고정관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나 부자들이 탑의 꼭대기에 있는 건 사실이야 라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경제학에서는 낙수 효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분수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분수 효과는 뭐냐면 아래쪽, 그러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적절한 소득을 안겨서 소비를 늘리면 그 돈이 분수처럼 위로 뿜어져서 기업도 잘 된다. 이런 이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이론 역시 높낮이를 보면은요, 우리 민중들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하고 부자가 위에 있다는 걸 은연중에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신자유주의의 탑처럼 쌓은 모델의 그림이 자본주의의 상하 질서를 영원히 고착화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이 착취를 당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착취를 당하면서도 그건 우리가 아래니까, 우린 피지배 계급이니까, 저 사람들은 위에 있으니까 하고 인정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예. 더 나가서 이제 사람들이 자유주의가 조장한 경쟁사회, 이 경쟁사회에서 경쟁에 패배한 사람들이요. 예. 패배한 다음에 이 경쟁이 너무 부당하지 않냐? 이 경쟁 시스템을 부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역시 내가 무능해서 경쟁에 패배한 거야. 아이고. 경쟁에 이긴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인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우만은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자본주의가 4가지 거짓된 신념을 우리에게 심어놓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쟁은 사회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말에 속으면 경쟁에 진 사람들조차 도요. 그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야. 그 자리에 있을 만해 하고 인정을 하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평등을 뒤집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이걸 조금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요. 학벌 예를 들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 얘기를 드려서 죄송하지만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고1 때부터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잤어요. 그리고 커피를 하루에 6잔씩 마셨습니다. 바카스를 2병씩 마셨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약이 있어요. 타이밍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각성제 비슷한 건데요. 예. 이걸 먹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졸면 코피가 확 쏟아져 나오고요. 이랬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잘 안 하지만 가끔가다 하면은요, 사람들 반응이 어떠냐면, 와,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와, 역시 다르네. 이렇게 감탄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감탄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아, 나는 그렇게 못했는데, 역시 나는 최선을 다 안 했구나. 역시 명문대를 가려면 저 정도의 근성과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야, 저 정도 공부했으면 저런 영예를 얻을 만해. 하고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잘못된 경쟁 시스템을 문제 제기하는 게 아니고 경쟁에서 이긴 승자를 인정하고 동경을 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객관적으로요,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걸 동원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16세에서 18세, 그 꿈 많은 젊은 나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할 인성과 품격, 창의성, 이런 게 결정될 나이입니다. 이때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하고 소통하고 인생을 고민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시기에 어떤 아이들은 그 기회를 완전히 박탈당하고요, 하루에 커피 6잔 각성제를 먹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상식을 동원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성인이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비정상적인 또라이가 될 확률이 높겠습니까? 예. 이건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사람은 또라이가 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상상력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주변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겠습니까? 아니, 물론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확률적으로 보면 그런 방식으로 청년기를 보낸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공감 능력이 떨어질 게 분명하잖아요. 예. 훨씬 더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게 뻔하잖아요. 훨씬 더 탐욕적인 인간이 될 확률이 당연히 높은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반응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랬어 너?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정상이야? 아, 지가 그래서 지금 또라이가 됐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예. 아니면 분노를 해야죠. 예. 그게 뭐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왜 그렇게 키워? 사람 하나를 왜 그런 또라이로 만들어? 하고 분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못했을까를 자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심리 자체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거짓말, 경쟁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든다는 바우만이 지적한 이 거짓말을 예.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재화해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이 시스템이 이어진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요즘 명문대를 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유를 보면 우병우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싸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서울대 출신인데. 예.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서울대 출신인데 나쁜 놈이 등장하면 분개해 줍니다. 아, 역시 서울대는 개판이야. 학벌사회는 문제 있어. 이럽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요, 서울대 중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막 감복시키면은요, 반응이 달라집니다. 아, 역시 배운 사람이라 달라. 역시 사람은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야 돼. 예. 진짜 이런다니까요. 예. 근데 이걸 인정하면 우리는 영원히 경쟁 시스템을 뒤집지 못해요. 이 심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경쟁에서 승리한 자는 더 많은 가치를 누릴 자격이 있어. 이거 자체를 거부해야 우리는 경쟁 시스템을 이겨내고 불평등한 사회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그 번역자가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스톡홀름 증후군 같다. 예.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게 그런 거죠. 테러범한테 인질로 잡혔어요. 근데 인질이 테러범한테 공감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와, 테러범 멋있어. 테러범한테 연민을 느끼고 테러범을 지지하게 되고 이제 이런 걸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예. 자본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경쟁이라는 시스템이 불평등을 야기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에서 패해서 사회의 민중들의 끄트머리로 밀려나는데, 개돼지 취급을 받는데, 정작 그 사람들은 우리를 불평등하게 만든 그 경쟁의 승자를 숭배하거나 동경하거나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자기의 패배는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스톡홀름 신드롬 같은 거예요. 예. 나를 패배시킨 그 테러범의 매력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 패배감을 떨쳐내야 됩니다. 우리가 못 사는 건 경쟁에 패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건 우리가 공부를 못해서 서울대를 못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그 경쟁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바우만이 저한테 좀 굉장히 소중한 영감이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바우만 이야기를 조만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만 참 소중한 영감들이 많습니다. 인류가 너무나 아까운 소중한 지성을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참 소중한 영감을 남겨준 제가 참 존경했던 위대한 사상가 바우만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요. 네. 오늘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예,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서울대 출신 중에서 존경받는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그게 잘못된 태도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방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 네. 변희재처럼 또라이 짓을 좀 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이거 뭐 존경받는 서울대는 근데 없구나 이런. 예, 제가 김용민 PD님을 만나서 참 김 PD님 존경하고 여러 가지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해주셨던 조언 중에 제일 못 받아들일 조언인데요. 적대감을 막 생기지 않은 조언인데요. 제가 아무리 망가져도 어떻게 변희재 흉내를 내겠습니까? 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러니까 이 서울대에 대한 그 사회의 동경심은 깎이지가 않습니다. 예. 네. 예. 예. 하여간 이완배 기자님 농담이었고요. 네, 변희재 씨. 농담이었어. 고소하지 말라고. 예, 저도 소송 걸릴지 모르니까 저도 농담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걸로 고소할 것 같아서 너무 제가 갑자기 조마조마해졌습니다. 네, 존경하는 변희재님 농담이었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하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 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공화국 논평. 10년 전에 알고 보면 본인은 재밌는 사람이라고 고백하셨던 배꼽도둑 박근혜 동지께서는 제2의 태블릿 PC를 특검에다 갖다 바친 최순실 동지의 조카 장시호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전교 꼴등 백치미의 소유자 장시호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장시호는 지난해 최순실 동지의 태블릿 PC가 언론에 공개되자 이모를 향해 미친 X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다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것은 태블릿 PC 때문에 곤경에 처한 박근혜 동지께서도 매우 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이모를 미친 여자 취급하던 장시호가 박근혜에게 이로울 게 없는 또 다른 태블릿 PC를 특검에다 갖다 바친 것은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또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와 JTBC가 찾아낸 태블릿 PC의 잠금 해제 패턴은 모두 알파벳 L자였다고 한다. 잠금 해제 패턴 하나 복잡하게 못 만드는 것들이 그동안 복잡한 국정 운영을 놓고 박근혜 동지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했던 것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제라도 장시호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구속돼서 찾아갈 수 없구나. 편지라도 써서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며 최순실 동지의 태블릿 PC를 검증한다고 나섰다가 그 바닥이 드러난 변희재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시호는 같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모를 만날 것이 두려워 변호인 접견도 포기하고 있다. 하지만 태블릿 PC 2개로 박근혜 동지를 연타로 물먹인 이모와 조카 장시호와 최순실은 변호인 접견실에서 다이다이로 맞짱, 즉 현피를 떠야 할 것이다. 만약 거부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정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은 박용현 한겨레 정치 에디터의 보수 후보 반기문이란 부조리를 보내드립니다. 사실 유엔 사무총장 출신이 보수의 환호를 받는 대선 주자가 된 현실 자체가 부조리다. 유엔을 이끌었던 지도자라면 국제 기준의 눈높이로 한국 사회의 퇴행을 성찰할 테고, 그렇다면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여느 정치인보다 훨씬 진보적이 되는 게 자연스러운 귀결이기 때문이다. 단적인 예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방한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자. 그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시위 진압을 비판하는 데 머물지 않고 전교조 인정, 국가보안법 피해지, 삼성 같은 기업의 노조 활동 보장 등을 권고했다. 이 밖에 유엔은 사형제 피해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을 요구해왔다. 정부가 동성애자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적극 방지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성적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라. 이런 권고도 있었다. 우리나라 보수가 질겁할 주제들이다. 하지만 민주주의, 인권, 표현의 자유 등 유엔이 지향하는 가치를 제대로 밀고 나갈 때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주제들이며, 유엔은 이미 그 해결책을 보편적 국제 규범으로 세워놓았다. 이제 고국에 돌아온 반기문 전 총장은 이들 규범을 국내에서 실현하는 데 앞장설까? 아니면 정부가 그래왔듯 유엔의 기준과 권고는 대충 무시해도 된다는 입장일까?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그의 행보는 후자 쪽을 가리키고 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이 나라의 불행이자 반기문 개인의 추락이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